안녕하세요, 왕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은 많습니다. 대표적인 것은 곤고사직과 해고입니다.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해입니다. 해고와 곤고사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실업급여에 관련해서는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으면 해고든 곤고사직이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요. 중대한 기책 사유가 없다면 해고여도 곤고사직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장님들이 땡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상담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. 회사 그만다니라고 하면서 빨리 다른 데 알아보고 나가라고 하면서 해고는 아니라고 우깁니다. 심지어 곤고사직도 아니라고 합니다.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거면 곤고사직 맞지 않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 계속 다니라고 합니다. 자발적 사직할 거 아니면 계속 다녀라. 이미 관계가 불편해졌는데도 계속 다니라고 합니다.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? 그리고 사장님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곤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잘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건데요.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회사를 그냥 계속 다니면 되긴 합니다. 불편한 관계만 좀 참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악덕사업주가 아니죠. 악덕사업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괴롭히기를 합니다. 내 손으로 곤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내가 피해보니까 그건 안 해. 그래도 쟤는 내보내야겠어. 그렇다면 괴롭히자.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. 자발적 사직할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.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방법에 당해왔습니다.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? 더러워서 피한다. 진짜 구질구질하다. 내가 더러워서 나간다. 에라이 안 해? 이렇게 자발적 사직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. 실업급여 받자고 회사랑 계속 싸우고 싶지는 않은 거죠. 하지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꼭 말려주세요. 이제는 싸움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.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 들어왔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면 곤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믿져야 본전이에요. 증거 몇 개라도 확보하고 퇴사하세요. 말로 괴롭히는 게 증거 확보하기 정말 쉽습니다. 녹음만 하면 되고 여러 건을 녹음하면 더 좋습니다. 녹음 후 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사하시면 되는 거예요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중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. 첫 번째,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, 이렇게 되면 고용센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맞다,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라고 봅니다. 그러나 사업주가 직접 가해자인 경우에 이렇게 될 리가 없죠. 내가 괴롭힘했어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.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바로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. 두 번째,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 내리는 경우, 이런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. 꼭 사장님이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먼저 사업주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. 내 상사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. 그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. 곤고사직에 거부한 노동자를 자발적 사직시키려다가 끝까지 안 되자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,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업주가 가해자입니다. 그럼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. 사장님이 나에게 하는 그 괴롭히는 말을 녹음하시고 나에게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들을 정리를 잘 하시고 자료도 모으고 노동청에 신고한 다음 퇴사하시면 그냥 퇴사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.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.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도 있죠. 그냥 자발적 사직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냥 다 끝입니다. 실업급여는 금액이 꽤 큽니다. 사장님이 괴롭힌다고 그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그냥 퇴사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도 생겼습니다. 기존에는 사용자가 괴롭힘을 했어도 과태료나 벌금 이런 게 없었어요.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퇴사했을 때 인정받으면 사업주는 과태료도 내고 나는 실업급여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. 노동자가 원하는 건 뭐죠? 사장님이 먼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곤고사직이니까 실업급여 받아야 된다 이거잖아요.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. 사장님이 자발적 사직할 거 아니면 계속 일해라 라고 한 후 괴롭히기 시작할 때 그럼 먼저 증거를 많이 확보하셔야겠죠. 녹음도 많이 하시고 증거 확보가 마무리되면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사장님, 제가 사장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야겠어요.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장님이 곤고사직을 안 해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게다가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장님한테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조만간 제가 잘 처리하고 신고하고 퇴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말하면 사장님도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 있어요. 갑자기 곤고사직을 하겠다,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,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그때 노동자가 선택하면 됩니다.
회사에서 교묘하게 괴롭히면 사실상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정말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생각보다 허술하게 대응하는 회사 사장님들 정말 많습니다. 제가 상담을 했을 땐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장님도 있었어요. 너 나갈 때까지 내가 괴롭힐 거야. 버티나 보자. 사실 이런 건 녹음 몇 개만 해도 누가 봐도 괴롭힘 맞죠? 이렇게 대놓고 나가라는 식으로 괴롭힌다? 그럼 제발 녹음 몇 개라도 한 다음에 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노동청에 신고한 후에 결과까지 보고 퇴사하는 게 더 낫습니다. 다만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에서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니까 멘탈이 좀 좋아야겠죠. 하지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장님이 노터치 할 수도 있어요. 괴롭히면 또 신고한다. 결과를 보고 퇴사하면 좋은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다가 근로감독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런 자료가 있으면 더 제출해 보세요. 그러나 그런 자료는 퇴사 이후에는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재직 중에는 회사 내에서 동료들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는다거나 어떤 자료를 확보한다거나 그런 게 좀 더 용이할 수 있어요. 이런 변칙 상황에 좀 더 잘 대응하려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고 나서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괴롭힘 관련 자료를 좀 더 모아서 다시 진정을 넣어볼 수도 있죠. 정리하자면 멘탈이 좋고 버틸만 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서 결과까지 보고 퇴사하자.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면 일단 노동청 신고만 한 다음에 퇴사하고 결과를 나중에 볼 수도 있다.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버리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. 네, 오늘 주제와 관련된 상담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.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. 사장님들이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는 게 어이가 없고 노동자들이 멘탈적으로 힘들어서 그냥 퇴사해주는 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. 그러나 이제 판도가 바뀌었다고 했죠.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까지 생겼습니다. 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죠. 사용자가 마음대로 괴롭혀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. 괴롭히면 신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. 맞으면 경찰서에 고소하죠. 일하다가 괴롭히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거예요.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나를 괴롭혔으니 신고하자. 덤으로 실업급여도 받아보자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모든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